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김종훈 신경외과 전문의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대병원 신경외과의 김종훈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네.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요. 또 게다가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네.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네. 특히 뇌 관련 질환의 경우에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온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뇌 관련 질환, 특히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위가 찾아오는 환절기에는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은 물론 이 뇌혈관 질환도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두 질환이 급증하는데요.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5분에 1명씩 발병하고 20분에 1명씩 생을 마감하는 질환.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질문이네요. 뇌에 관련된 질환이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질환밖에 몰라요.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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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질환밖에 몰라요. 뇌경색? 맞나요? 예, 정답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예, 뇌경색은 이제 허혈성 뇌졸중의 한 말을 이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도 이제 뇌졸중의 한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네. 뇌경색 뇌출혈을 우리가 뇌졸중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뇌졸중은 언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뇌 관련 질환이 참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제 주변에도 안타깝게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우리 교수님을 보면 조금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저희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또 조사를 했거든요. 네. 자,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젊은 뇌혈관 내 신경외과 의사로서 연세 S병원에서 선정한 학술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입니까? 예, 저희 영남대병원에서는 뇌 관련 질환, 특히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타 병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진료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큰 뇌혈관이 막혀서 혈전 제거술을 잘 시행했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약물 치료를 잘하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질수록 급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인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이 터져버려 조직이 파괴되는 뇌출혈, 혈관이 막혀 기능이 저하되는 뇌경색. 뇌혈관 질환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해 더욱 큰 문제가 되는데요. 언어장애를 비롯해 반신마비나 전신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요. 시간을 다투는 뇌출혈과 뇌경색, 그 골든타임을 지금 확인해봅니다. 병명이 저희는 항상 헷갈립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 등등 참 다양하고 이름도 네. 여러 가지인데 정확하게 뇌경색과 뇌출혈 어떤 건가요? 예,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뇌혈관의 질환입니다. 뇌혈관의 질환이고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갑자기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는 질환입니다. 그중에 뇌혈관 중에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을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뇌경색, 뇌출혈 둘 다 뇌졸중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네. 있는데 막히면은 뇌경색이고 터지면 뇌출혈이다. 뭐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환절기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질환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갈 때 모자를 꼭 써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뭐 뇌졸중에 일부 영향을 준다고는 되어 있어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뭐 모자를 쓴다고 해서 완전히 뇌졸중을 예방한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빠밤 깜짝 퀴즈 타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건강에 관한 이 올바른 또 상식 퀴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준비했는데 다 함께 맞춰보세요. 네. 맞히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안 드릴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뇌출혈, 뇌경색은 고령자에게만 해당한다. 예은 씨. 그럴 확률이 높다인 것 같아요. 5예요, X예요. 네. 5? 교수님 어떻습니까? 5가 맞죠? 5가 맞죠? 아,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요? 말씀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고령자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고령자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네. 뭐 때로는 젊은 사람, 특히 간혹 가다가 청소년이나 심지어는 소아에서도 생기는 경우도 물론 드물지만 존재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소아 말고 여기서 깜짝 퀴즈. 10대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OX. 하나, 교수님? 둘, 셋. 제가요? 네. 교수님? X! 모르면 그냥 지금 몰라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5가 아닐까. 저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10대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허. 그렇지만 10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뇌졸중의 원인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심한 외상 이후에 드물게 뇌졸중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모야모야 병이나 다른 혈관의 기형들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철원 씨가 질문 세례를 하면서 저를 당황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질문을 해서 한번 당황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큰일 났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은 다른 질환 대비 비교적 뚜렷한 조기 증상이 있어서 치료가 쉽다. OX. 도와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X.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뚜렷한 조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금방 아주 증상이 경미하거나 또는 증상이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쉬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까다롭거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한번 살짝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이 우리가 흔히 그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뚜렷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뭐 가벼운 증상 또는 수분내로 좋아져서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흔히 이제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뇌졸중과 뇌경색의 증상이 어떻게 좀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뇌졸중의 각 분야인 뇌경색, 뇌출혈의 증상은 두 가지의 병이 아주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으로만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두 가지 병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는 갑자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 갑자기 생긴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입니다. 네. 갑자기가 아니고 뭐 한 며칠 정도, 몇 주 전부터 몸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뇌경색, 뇌출혈의 경우가 좀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적인 것은 온몸 전체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쪽, 팔, 다리, 한쪽으로 생긴다는 것이 또 특징적인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동반하는 증상은 말이 어둔하다든지 말을 아예 못한다든지 이런 언어와 관련된 언어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갑자기 한쪽 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또 한 가지 저희가 OX 퀴즈 한번 내볼게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재발률이 높다. 교수님, O인가요, X일까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뇌경색, 뇌출혈이 한 번 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다시 뇌졸중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잘 한다면 우리가 재발률이 아주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어르신들 보면 네.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그럴 때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걸릴 확률이 혹시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뇌경색, 뇌출혈의 가장 위험 요소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아, 교수님, 그럼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뒷목을 탁 잡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 있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라던가 뭐 어떤 친구와의 어떤 안 좋은 일이라던가 뭐 이런 일이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탁 받을 때 혈압이 높아질 때 이때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뭐 싸움을 해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뭐 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뭐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가 그렇구나. 또는 이렇게 머리를 거꾸로 해서 머리를 감다가 네. 머리로 피가 갑자기 쏠리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이렇게 뇌출혈이 돼서 오는 경우가 실제로는 아주 많습니다. 저 매일 아, 아침 그래요? 숙여서 머리 감거든요. 이제 서서 감는 서서 걸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바꾸면 이제. 어떨까 싶어요. 아니 그 숙여서 감는데 예. 감고 일어나 막 어지러지러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왜 그런 거죠? 뇌경색의 전조 증상 그런 건 아닌가요? 단순한 그냥 어지러운 정도 그 체위 변경에 따라서 어지러운 거는 뭐 뇌졸중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걸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네. 평소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한순간도 어쨌든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뇌질환이 정말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네. 그만큼 뇌혈관을 잘 관리하는 게 정답인 듯도 합니다. 네. 뇌혈관이 막히는 게 이제 뇌경색인데 사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막히는 이 동맥경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린이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다면서요? 네, 어린이에서도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령자에게 오는 그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과는 다르게 특히 이제 혈관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흔한 것은 소아에서는 모야모야병이라고 네. 혈관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그 약한 혈관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네. 그 뒤에 남는 후유증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뇌출혈의 경우에 출혈량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네, 뇌출혈의 양에 따라서 뭐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출혈량이 많으면 위험한 위험한 거죠. 당연히 위험하고 예후도 안 좋고 출혈량이 작으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 없이 약물 치료로 회복이 되는 경우 당연히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뇌경색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뇌경색이요. 네. 발병 직후에 가장 증상이 심하대요. 그러면 다행히 일찍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일찍 와서 만약에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뇌경색으로 진단이 된다면 우리가 뭐 수술 없이 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 온 시간에 관계없이 이 뇌혈관의 좁아진 정도 아니면 어떤 병의 정도에 따라서 뭐 시간에 관계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뇌출혈, 뇌경색의 경우에도 완벽한 회복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면 재활을 좀 열심히 잘 꾸준히 하면은 100%좀 회복이 될까요? 손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좀 회복이 힘든 경우가 많지만 뇌 조직이 손상이 적다면 네. 거의 예전과 똑같이 완벽히 회복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이제 전제 사항은 환자가 빨리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제 시간에 받아야지 이 손상된 뇌세포가 더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뇌출혈과 뇌경색이 참 치료가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중요한데 특히 타이밍, 시간이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단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진단 및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늦었다고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빠르면 좋지만 늦었더라도 충분히 치료의 기회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해주신 갑작스럽게 뭐 얼굴이나 팔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그렇죠. 때는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뇌경색과 뇌출혈이 일단 생기면은 수술이 기본일 것 같은데 수술하는 방법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뇌경색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요즘은 막혀 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제거술이라는 혈관 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뇌출혈도 양이 많으면 출혈을 제거하는 개두술을 하기도 하고 출혈의 원인에 따라 만약에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면 우리가 개두술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혈관 내로 수술하는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시술로. 네. 시술. 60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이 수술을 받아도 예후가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고령의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령의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을 받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몸의 컨디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혈관 내로 수술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분 마취로 하기도 하고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복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수술, 뇌 수술이라고 하면 사람이 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한데 혈관내 치료, 그러니까 시술을 받으면은 비교적 회복도 빠르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럼 좀 덜 위험한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환자분들이 사실 수술은 위험하고 어렵고 네. 시술은 쉽고 뭐 합병증도 적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죠. 네. 저희 이제 그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은 둘 다 장단점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술이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환자에게서는 수술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술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우리 진료를 받고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시술을 할 때 위험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위험할 수가 있나요? 시술에서 위험한 경우에는 수술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뭐 현미경을 통해서 이 수술하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시술은 아무래도 시술하는 사람 손과 수술을 받는 이 위치에 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직접 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절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위험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꼭 그 수술만 위험하고 시술은 안 위험하고 그건 아니라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눈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가 뇌가 담당하는 부위,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뭐 듣는 부위를 담당하는 부위, 팔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 말을 담당하는 부위, 다 각각 다른데요. 그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뇌경색이 왔는지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나 어떤 남는
어떤 증상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눈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비교적 드문 경우고요. 주로 팔다리 힘이 빠져 있거나 언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후유증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 질환 조심해야 된다. 특히 남성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네네. 합니다. 이게 바로 네. 동맥경화 때문인데 네네. 동맥경화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원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동맥경화부터 잡아야 할 텐데 콜레스테롤이 문제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그럼 복잡하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이 혈관에 중요하고요. 뇌졸중 예방에. 그런데 뭐 지금 오늘 얘기가 다 뇌졸중이라서 그렇지 예. 이제 방금 얘기했던 무슨 고혈압, 어떤 당뇨병, 콜레스테롤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 몸의 혈관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은 뇌졸중의 예방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또는 뭐 팔다리의 다른 동맥들, 콩팥으로 가는 동맥들 여러 가지 우리 온몸에 있는 혈관에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선천적인 경우는 없나요? 뭐 뇌혈관에 태어날 때 어떤 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네, 뇌혈관 기형도 이제 뇌경색의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의 하나의 원인인데요. 간혹 아주 빈도가 높진 않지만 뇌혈관 기형을 가지고 뭐 소아나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그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한 40대, 50대까지 지내다가 뒤늦게 이제 뇌출혈로 그거 원인을 이제 검사를 하던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출혈과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법을 알려주시면 잘 실천해서 좀 건강하게 살고 싶어가지고요. 네, 뇌출혈과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나이 우리가 총 이 5개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는 뭐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 4개는 우리가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흡연을 하는 분은 금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함께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다루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정말 또 유익한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종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의 호주의 여성 작가가 쓴 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란 책에 보면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들이 한 말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바로 후회였다고 합니다. 후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저녁에 생각해 보면은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네. 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정말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후회하니까 이분이 떠올라요. 유명한 극작가죠. 네. 조지 버나드 쇼가 아. 묘비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뭔가 좀 훅 와닿죠. 네. 저희들 죽기 전에 묘비명에 어떤 글을 쓸지 생각해 보면 참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 텐데 네. 그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죽기 전까지 진짜 후회하는 삶은 절대 살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려면 일단 행복은 나의 선택이잖아요.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선물 감사하게 잘 쓰면서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네.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TBC 클리닉 건강 365와 함께 늘 건강한 삶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